반려견이 여러분과 함께 잘 때 그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로 알고 계신가요? 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분 중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곁에 둥글게 몸을 말고 천천히 숨을 쉬며 완전히 평온해하는 반려견의 모습 말이죠. 하지만 매일 밤 반복되는 이 일상 뒤에는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이고 아주 오래된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과학이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한 특별한 유대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사실 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여러분은 반려견이 매일 밤 보내고 있던 중요한 메시지들을 놓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곁에서 자던 반려견이 갑자기 따로 자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진짜 이유는 7번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귀 기울여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지 편안함 때문만은 절대 아닙니다. 가장 쉬운 설명은 이렇습니다. 반려견은 추위를 느끼고 여러분의 침대는 따뜻하니까 같이 잔다는 거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강아지들은 따뜻한 곳을 찾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부엌 바닥에 내리쬐는 한낮의 햇살, 보일러가 들어오는 따뜻한 자리, 여러분이 일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온기를 간직하고 있는 소파 쿠션 같은 곳들 말입니다. 만약 그 아이들이 그저 따뜻함만을 원했다면 선택지는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여러분을 선택하는 걸까요? 잠을 자는 시간은 모든 동물에게 있어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는 취약한 순간입니다. 밖에서 밤을 지새워 본 적 없이 사랑만 듬뿍 받고 자란 반려견일지라도 그 아이들의 모든 생존 본능은 잠들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반려견은 집안의 조용하고 구석진 모든 안전한 장소들을 지나쳐 기어코 사람 곁에 있는 침대 위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확고한 결정입니다. 반려견의 애착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한결같이 강아지가 보호자와 형성한 깊은 정서적 유대감이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안전함을 느끼며 쉴지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반려견이 여러분 곁에서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전할 수 없는 한 가지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라고요. 두 번째로, 반려견은 여러분의 심장 박동에 자신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호자와 스킨십을 할 때 강아지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한 연구에 따르면 유대감이 형성된 사람과 신체적으로 접촉할 때 몸의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교감하는 반려견을 쓰다듬고 꼭 붙어 있는 것은 사람의 코르티솔 수치 또한 낮춰줍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신경계가 차분하게 안정됩니다. 여러분은 그저 반려견을 옆에서 재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둘은 무의식 중에 서로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밤이 지나며 여러분의 호흡은 서로 닮아갑니다. 반려견의 몸이 여러분의 생체 리듬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뒤척이거나 불안해하거나 몸이 좋지 않을 때 여러분 스스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강아지들이 먼저 그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그저 편안함을 찾는 반려동물의 행동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아주 깊은 유대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이 반려견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고 있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이 채널의 모든 영상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실제 과학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로, 강아지들은 스스로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반려견이 여러분 곁에서 잘 때 어느 위치에 자리를 잡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발치인가요? 여러분의 등 뒤인가요? 머리 바로 옆인가요? 아니면 방문을 바라보고 있나요? 왜냐하면 그 위치는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개들은 무리 생활을 하던 동물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야생의 무리 속에서 휴식을 취할 때 경계를 완전히 늦추는 법은 없었습니다. 무리의 구성원들은 잠을 잘 때 주변의 자리를 잡고 출입구를 살피며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반려견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런 본능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잠을 잘 때 아이들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심으로 자신이 망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문 근처에서 자는 강아지는 누군가 들어오는 길목을 감시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 딱 붙어서 자는 강아지는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치에서 자는 강아지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빠르게 튀어나가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은 것이죠. 강아지들도 자신이 사람과 함께 사는 반려견이라는 걸 압니다. 이곳이 야생이 아니라 집이라는 사실도요. 하지만 깊은 본능은 그런 차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유전자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무리의 일원이고 이 사람이 자는 동안 내가 무리를 안전하게 지켜야 해 라고 말이죠. 한밤중에 침입자가 나타나면 강아지가 정말 싸워서 물리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자신의 초소를 정한 겁니다. 자신만의 역할을 맡은 것이죠. 그리고 매일 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네 번째로, 잠자는 자세 하나하나가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여러분 곁에 눕는 모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각각의 자세에는 모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곤히 자는 반려견의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동그랗게 몸을 마는 자세입니다. 강아지가 코를 꼬리 쪽으로 파묻고 공처럼 몸을 단단히 둥글게 말고 잔다면 이는 스스로를 가장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자세입니다. 동물의 몸에서 가장 약한 부위인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곁에서 둥글게 몸을 말고 웅크려 잔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은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여전히 약간의 경계심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 완전히 경계를 푼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다리를 쭉 뻗고 배를 드러낸 채 온몸에 힘을 빼고 널브러져 자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반려견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은 형태의 신뢰입니다. 모든 생존 본능은 강아지에게 배를 보호하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곁에서 배를 내놓고 널브러져 자는 강아지는 그 모든 생존 본능의 스위치를 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몸이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완벽하고 절대적인 정서적 안도감입니다. 등을 보이고 자는 자세도 있습니다. 강아지가 등을 돌리고 자면 혹시 나를 밀어내는 건가 하고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무리 생활의 행동 양식에서 그건 오해입니다. 누군가에게 등을 보인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 신호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굳이 감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걸 한치의 의심도 없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려견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무시당했다고 오해하곤 하죠. 그리고 몸을 완전히 밀착시키는 자세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 여러분에게 찰싹 달라붙으려 하고 때로는 정말 불편해 보일 정도로 끼어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그 어떤 거리도 두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무언가 요구하거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반려견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었습니다. 개들은 본래 동이 틀 무렵이나 해가 질 무렵에 가장 활발하고 경계심이 높습니다. 그 시간대가 바로 그들의 조상이 사냥을 하던 때니까요. 수천 년의 진화 과정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반려견의 타고난 생체 리듬은 사실 인간의 일정표와 겹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겹칩니다. 깊은 유대감을 맺은 반려견들은 점차 자신의 활동 패턴을 보호자의 일상의 거울처럼 맞추며 바꿔나갑니다. 여러분이 잠들 때 더 많이 자고요. 여러분이 뒤척일 때 함께 뒤척입니다. 여러분의 알람 시간, 아침 일과 잠들기 전의 습관들을 기가 막히게 정확히 예측해내서 초보 보호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죠. 이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리듬이 그들 자신의 리듬이 될 때까지
몇 달 그리고 몇 년에 걸쳐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집중한 결과입니다. 수천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내면의 시계를 조용히 여러분에게 맞춰 구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그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언제나 함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강아지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자각하기도 전에 먼저 느낍니다. 무척이나 힘들었던 하루, 누구에게도 힘든 티를 내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소파에 채앉기도 전에 반려견이 이미 여러분 곁에 와서 위로해주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물론 아이들이 다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단순히 다정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보내고 있던 신호들을 반려견이 읽어낸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개들은 오직 냄새만으로 사람의 코르티솔 수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람 몸의 화학적 반응이 변하는데 사람보다 10,000배에서 100,000배는 더 예민한 강아지의 코가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채는 거죠. 냄새뿐만 아니라 자세도 변하고 호흡도 달라집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미세 표정도 변하죠. 반려견은 그 모든 변화를 동시에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함께 잠을 잔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매일 밤 곁에서 잠을 자며 반려견은 여러분의 평소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지도를 머릿속에 그립니다. 편안할 때의 심박수, 호흡의 리듬, 진정으로 평온할 때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이죠.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라도 무언가 달라지면 아이들은 단번에 알아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프거나 슬퍼하거나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반려견들이 유독 곁을 맴돌며 살갑게 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짐작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온 정성을 다해 관찰하고 연구해온 사람이 보내는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변화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일 뿐입니다. 일곱 번째로, 갑자기 같이 자는 것을 멈춘다면 꼭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이나 여러분 곁에서 잤던 반려견이 아무런 이유 없이 떨어져 자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거의 항상 반드시 알아내야만 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의심해 봐야 할 첫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반려견이 갑자기 혼자 자려고 하고 특히 나이가 좀 든 아이라면 신체적인 건강 문제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개들은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본능적으로 무리해서 떨어져 혼자 있으려 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생존 방식입니다. 취약점을 숨기고 자신의 약한 모습을 절대 들키지 않으려는 거죠. 평소 자던 자리에서 벗어나 멀어지는 반려견은 어쩌면 말 못하는 자신의 몸 상태를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전할 수 없어서 그렇게라도 말해주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수의사와 꼭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문제 외에도 주변 환경에 무엇이 변했는지 살펴보세요. 집에 찾아온 새로운 사람이나 낯선 동물, 여러분에게는 사소해 보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변화일 수 있는 일상의 작은 변화들 말입니다. 개들은 영역이나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무척 예민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침실에서 무언가 강아지를 깜짝 놀라게 했거나 그 공간에서 갈등이나 큰 소리가 있었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어떤 기억과 그 환경이 연결되어 버렸다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아이들에게 집중해 주세요. 반려견이 여러분 곁에서 잠드는 것을 선택했던 이유는 여러분이 그들이 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행동이 달라진다면 아이들이 까다롭게 굴거나 여러분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저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지켜봐 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리고 만약 아이들이 다시 안전함을 느끼도록 되찾아가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함께 노력해 주세요. 매일 밤의 그 작고 소중한 의식은 반려견에게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모든 잠자리 자세, 여러분에게 찰싹 달라붙었던 모든 순간, 어둠 속에서 여러분과 똑같이 맞춰 쉬던 그 느릿한 숨결들, 그 모든 것은 전부 아이들의 능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는 언제나 여러분이 있었습니다.